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3회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이요.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보기에서 전송계층이요. 전송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거를 모두 골라서 기호로 이제 쓰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A, B, C, D, E, F 하고 이렇게 이제 6가지가 나왔죠. 우리 A에 보니까 이제 TCP하고 나왔는데 이 TCP는 우리 이제 전송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B에 보니까 이제 FTP하고 나왔는데 이 FTP는 우리 응용 계층이요.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C에 보니까 이제 UDP하고 나왔죠. 이 UDP는 우리 이제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D에 보니까 DCCP하고 나오는데 이 DCCP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데이터그램 혼잡 제어 프로토콜이에요. 얘도 우리 이제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우리 E에 보니까 IPSC하고 나왔는데 이 IPSC는 우리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그리고 우리 F에 보니까 HTTP가 있죠. 얘는 우리 이제 응용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전송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아닌 거를 이제 골라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 전송계층이 아닌 게 우리 B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E에 있고 F에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우리 기호로 이제 쓰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B, E, F하고 이렇게 이제 기호로 우리가 정답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이제 주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주요 프로토콜 우리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TCP/IP요. 이 TCP/IP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제 기종이 똑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서로 다른 기종의 그런 컴퓨터들이라고요. 그런 컴퓨터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TCP/IP라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때 이 TCP/IP라는 거는 우리 TCP라는 그 프로토콜과 우리 IP라는 그 프로토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결합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전송계층 우리 4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그 7계층 중에서 우리 3층 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요. 근데 이 TCP로 우리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연결형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비연결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결형 서비스다, 비연결형 서비스다. 그렇게 이제 나는데 연결형이 뭔지, 비연결형이 뭔지 요거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연결형 서비스요. 우리 연결형 이제 통신이다, 비연결형 통신이다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말 그대로 연결형은 말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연결한 그 상태로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 그 방식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비연결형, 연결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통신하는 그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을 했다, 접속을 했다, 비접속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요. 자전거 동호회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지에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이제 집합하는 그 장소가 있겠죠. 모이는 이 장소로 이제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장비를 전부 다 이제 장착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직결지로 이제 오겠죠. 그러면 직결지로 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놀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로 이제 어떻게 어떤 길로 갈지 전부 다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이제 길을 이제 찾아요. 찾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로 같이 이제 줄 서서 쭉쭉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목적지로 이제 가겠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접속 통신이다, 연결형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연결형, 비접속 통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를 갈 건데 한 명은 이제 강원도에 살아요. 또 한 명은 이제 서울에 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경기도에 살고, 또 한 명은 이제 부산에 살고, 또 한 명은 이제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만약에 속리산으로 이제 놀러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각자 이제 떨어진 그 위치에 있으니까 목적지로 몇 시까지 와라.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만나는 게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그 5명이 그 목적지로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그 목적지로 찾아오는 그 경로가 서로 이제 다 다르다고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연결형이다, 비접속 통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형 통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로로 같이 이제 간다고요. 그렇게 가상에 이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같은 길로 같이 가는 게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그램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목적지만 딱 정해주고 서로 이제 가는 그런 경로는 다 다른 방식,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연결형 접속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그 간에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이제 경로를 딱 설정한 다음에 그 경로를 통해서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연결형, 비접속 이제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간에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런 경로를 설정을 해야 하네?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이제 연결 없이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 연결형 접속 통신을 이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이제 경로로 다 똑같은 길로 다 똑같이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신뢰성이 이제 보장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연결 설정에 이제 지연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왜요? 찾아가는 길을 서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자전거 타고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경로를 이제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 설정에 지연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선 이용률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 데이터들은 무조건 그 경로로만 이제 지나갈 거니까. 다른 회선을 이제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해서 회선의 이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 우리 비연결형 통신 방식은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노드들이 있겠죠. 그런 노드들이 이제 패킷을 이제 수신할 때마다 그때 그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최적의 전송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킷을 이제 전송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패킷들마다 이제 최적의 전송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패킷들마다 전부 다 이제 다른 그런 경로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0개 이제 패킷을 보냈을 때 5개 그렇게 따로따로 이제 전송 경로가 또 나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송신 측에서 이제 보낸 그 데이터 그 순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겠죠. 어떤 패킷은 이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있고 어떤 패킷은 일찍 보냈지만 늦게 이제 도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들이 전부 다 이제 각각 이제 분할돼서 수신 측에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송신 측에서 이제 보냈던 그 순서랑 수신 측에서 이제 받았던 그 순서랑 서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에서는 수신 측에서 수신된 그 패킷들을 일정 순서에 맞게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이요. 근데 패킷들마다 이제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그런 경로들에서 만약에 트래픽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혼잡할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우회해서 이제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패킷들을 이제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이제 뛰어나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해서 우리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신뢰성, 안전성 있는 그런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그램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비연결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주더라. 그리고 이 TCP라는 거는 패킷의 이제 다중화, 그리고 순서 제어다, 오류 제어다, 흐름 제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패킷을 이제 분해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IP라는 요 프로토콜이요. 그래서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떤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그것만 알면 우리 TCP, IP 이런 이제 프로토콜들은 쉽게 이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P, IP라는 이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은 이렇게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고요. 이런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서로 다른 계층에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줘요. 자, 우리 TCP/IP의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OSI 7계층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응용 계층부터 시작해서 우리 물리 계층까지 이렇게 이제 7개의 계층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걸 이제 TCP/IP 그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 응용 계층이다, 표현 계층이다, 세션 계층이다.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응용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전송 계층은 똑같이 이제 전송 계층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최하위 이제 두 개의 계층이요, 데이터 링크 계층과 우리 물리 계층을 우리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해서 TCP/IP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각각 계층들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들이 전부 다 이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프로토콜이 우리 실제 시험 문제로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TCP/IP 이 계층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주요 프로토콜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이제 HTTP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HTTP라는 거는 우리 웹에서 우리 인터넷 상에서 HTML로 작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HTTP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gilbert.co.kr 그렇게 쓰게 되면 길벗 앞에 지가 알아서 www가 붙죠. 그 www가 우리 웹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www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http 그게 이제 붙는다고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데, 그때 우리 홈페이지가 전부 다 이제 하이퍼텍스트 그런 이제 문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홈페이지를 전송하기 위한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HTT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HTTP는 우리 1989년 버너스리라는 그 사람이 우리 웹을 이제 우리가 고안하면서 이제 설계가 된 거고요. 그때 HTTPS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용하던 거는 전부 다 이제 HTTP였는데 요즘에 이제 나온 게 우리 HTTPS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S가 우리 시큐어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HTTP의 그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안전한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 3웨이 핸드쉐이크 그 방식을 사용해서 보안을 이제 가강시킨 그런 버전을 보고 우리가 이제 HTTPS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런 HTTPS가 SSL, 우리 TLS 이런 거를 이제 인증하고 암호화 기능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써요. 그러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고 나서 우리가 이제 로그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렀을 때 그때 이제 그 데이터 내가 방금 입력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그냥 내가 쓴 글자 그대로 이제 전송이 되는 게 요 HTTP예요. 근데 요 HTTPS는 내가 쓴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이제 알아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텔넷이라는 거요. 텔넷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냥 원격 접속이에요. 얘는 이제 원격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에 내가 이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접속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컴퓨터를 마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자신의 컴퓨터처럼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텔넷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텔넷으로 내가 이제 원격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 관리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텔넷이라는 거예요. 해서 시스템 관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상의 터미널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우리 텔넷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FTP라는 거요. 요 FTP라는 거는 컴퓨터랑 컴퓨터 또는 우리 컴퓨터와 인터넷 그 사이에서 파일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FTP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SMTP라는 거요. 요 SMT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메일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교환하는 그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 SMTP가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낼 때, 송신할 때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NMP요. 얘는 이제 TCP/IP의 그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SNM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관리한다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라우터가 됐든 허브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장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그런 장비들의 네트워크 정보를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 보낼 때 이제 사용되는 그런 이제 표준 통신 규약을 보고 우리가 이제 SNM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NS라는 거요. 이 DNS라는 거는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메인 네임을 우리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매핑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보고 우리가 DNS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SH라는 거요. 여기서 우리 맨 첫 번째 S가 우리 Secure예요. Secure. 그럼 이제 보안이죠. 보안. 해서 얘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 상에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이제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SSH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 SSH에서 사용하는 그 포트가 22번 포트를 이제 사용해요.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텔넷이라는 거 있죠? 얘도 이제 원격 접속이라고 했어요. 그때 요 SSH가 우리 RSH 그리고 RCP 그리고 R로그인 그리고 REXEC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텔넷이 됐든 FTP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 보안 도구로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SSH요. 그 다음에 우리 UDP라는 거요. 이 UDP라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상대방과 내가 이제 주고받고 하기 전에 연결을 이제 설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비연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UD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 전송 전에는 연결을 이제 전혀 이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TC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단순한 헤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해서 오버헤드가 이제 적고요. 그리고 흐름 제어가 됐든 순서 제어가 됐든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이제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TCP라는 게 우리 신뢰성 있는 그런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준다 그랬고요. 그에 비해서 이 UDP는 비연결형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얘는 이제 신뢰성보다는 속도를 이제 중요시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UDP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RTCP요. 얘는 RTP 이제 패킷의 전송 품질을 이제 제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어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때 그 데이터 전송을 모니터링을 하고 최소한의 이제 제어와 인증 그 기능만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RTC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ICMP요. 요 ICMP라는 거는 IP랑 이제 조합해서 통신 중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오류 처리 그리고 전송용으로 변경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제어 메시지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ICMP요. 얘는 헤더의 크기가 8바이트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IGMP라는 거요. 요 IGMP라는 거는 멀티캐스트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호스트가 됐든 라우터 그 사이에서 멀티캐스트 그룹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IGMP요. 그 다음에 우리 핑이라는 거요. 이 핑이라는 거는 특정 호스트가 현재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보고 우리가 이제 핑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ICMP를 사용해서 특정 호스트로 연결 가능 여부를 이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ARP라는 거요. 이 ARP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통 이제 인터넷 할 때 IP 수를 이제 사용하죠.
근데 그 호스트의 IP 주소를 호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접속 장치의 이제 물리적인 주소, 우리의 맥 어드레스라는 걸로 변경을 시켜줄 때 사용하는 게 우리 ARP라는 그 프로토콜이요. 얘는 우리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라는 걸로 변경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네트워크 접속 장치다.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컴퓨터에서 내가 인터넷을 쓰겠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다가 일단 인터넷 선을 꽂아야 되겠죠. 그때 인터넷 선을 꽂는 그 카드요. 그 카드를 보고 우리 이제 랜카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 랜카드가 우리 네트워크 접속 장치예요. 우리 이 랜카드라는 거는 랜카드를 그 만드는 회사가 있겠죠. 그 회사에서 랜카드 하나마다 전부 다 이제 부여해 놓은 그런 이제 고유의 번호를 우리가 맥 어드레스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변경시켜 주는 게 우리 ARP라는 이 프로토콜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RARP다.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R이 첫 번째 R이 우리 리버스입니다. 해서 얘는 이 ARP의 반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이요. 해서 얘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주소요. 물리적인 그 주소가 우리 맥 어드레스를 보고 얘기하죠. 그 맥 어드레스를 우리 IP소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RARP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DHCP요. 우리 DHCP가 우리말로 하게 되면 동적 호스트 구성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DHCP를 여러분들은 다 사용을 다 해봤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내가 이제 카페에 가서 내가 와이파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와이파이를 잡으면 내 스마트폰에서 이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IP수를 내가 이제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다시 이동을 해서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와이파이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폰으로 또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인터넷 주소가 또 부여가 되겠죠. 해서 내가 어느 장소에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쓰냐, 와이파이를 잡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IP소가 계속해서 변한다고요. 얘는 IP 주소를 자동으로 이제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DHC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DHC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IP 주소 부족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DHCP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해서 IP 주소가 일정한 시간 동안만 유효하도록 그렇게 이제 임대를 해줘요. 빌려주고 사용 가능한 그 IP 주소 개수보다 더 많은 이제 컴퓨터가 IP 주소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게 우리 DHCP요. 그 다음에 이제 IP의 SEC요. 얘는 이제 IP Security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우리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얘는 암호화 그 기술을 이제 이용해서 IP 패킷 단위에 우리 데이터 변주 방지 그리고 은닉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해요. 얘는 안전한 통신의 보안 확보를 위해서 인증이 됐든 데이터 무결성 보장이 됐든 암호화가 됐든 그런 것들을 담당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IPSEC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DCCP요. 얘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그램 혼잡 제어 프로토콜 그렇게 이제 불러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혼잡 제어다 그런 말이 들어갔죠. 이 DCCP라는 거는 메시지 지향적인 그런 이제 전송 계층에서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전송 계층에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TCP가 있고 UDP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얘는 UDP 기반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UDP가 송스위치 간의 논리적인 그런 이제 연결 없이 데이터를 이제 전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신뢰성보다는 빠른 이제 전송 속도가 요구하는 곳에서 우리 UDP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이 UDP 기반의 이제 실시간 서비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해요. 전송하기 때문에 망이 이제 혼잡하고 다른 이제 프로토콜과의 대역폭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해서 UDP에는 혼잡 제어가 없는데 이런 이제 혼잡 제어 기능을 이제 추가해서 UDP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주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DCCP라는 이 프로토콜이요. 해서 UDP 기반에서 최소한의 이제 혼잡 제어 기능을 가진 그런 새로운 전송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DCC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전송 계층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우리가 UDP 기반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혼잡 제어 기능을 가진 그런 프로토콜이 우리 DCCP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요 프로토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엄청나게 자주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해서 각각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이 어느 계층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